영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경험치를 쌓지 못한 친구들은 영역별에 몰입하는 형태의 학습보다는 통합해서 인풋과 아웃풋, 영어를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의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습득하는 과정은 결단코 제가 고3 교실에 있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영어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단어 시험을 본다고 영어 단어와 한글 뜻이 매칭이 된 형태의 종이를 가지고 영어 단어를 학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영어 시험을 볼 때 단어 뜻을 쓰거나 배우는 영어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 뜻을 아마도 선생님들이 따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학습 과정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교육에서 보았을 때 이런 종류의 영어 학습을 비효율적이다라고 보는 경우는 있지만 저도 이제 아이들을 직접 가르쳐 보기도 하고 책을 읽어준 이후에 이 책에서 나오는 단어를 어떻게 학습을 시킬까 하는 고민을 해보았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단어와 한글 뜻을 적어서 나눠주는 것 정도는 또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다만 저도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칠 때 여러 가지 단어 뜻이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토리에서는 이런 뜻으로 쓰인다라고 보통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아이들이 단어 하나의 뜻을 하나의 스토리나 혹은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단편적인 어떤 본문을 가지고 다 익힐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에도 많이 느꼈겠지만 단어의 뜻을 우리가 찾아보았을 때 수없이 많은 7, 8가지의 뜻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 아주 다양한 뜻이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은 오직 이제 원어민처럼 그 나라에 살면서 폭넓은 언어 자극을 끊임없이 받은 사람들만이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어렴풋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말로 잘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우리말 단어들이 있잖아요. 아이가 엄마 뭐 배려가 무슨 뜻이야? 라고 했을 때 엄마들께서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문을 가지고 아마도 아이한테 설명을 하겠죠. 마음 씀씀이가 넓게 누구를 도왔다. 혹은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누구의 입장을 잘 생각하고 고려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말을 하지 않는 배려를 했다라고 할 때 이 배려라는 말이 거기서 그렇게 쓰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한글 뜻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가 다양한 맥락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영어가 왜 안 그렇게 씁니까? 또 똑같은 단어인데도 다양하게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영어 교육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생각해 보았을 때 학령기 영어 혹은 입시 영어라고 할지라도 어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등 친구들에게도 문법 수업을 먼저 시키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어휘에 대한 경험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법 수업보다는 넌픽션이라든지 스토리 수업을 조금 폭넓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그 본문 안에 있는 단어의 뜻만을 한국어로 우리가 외울 수밖에 없지만 다양한 책을 혹은 다양한 콘텐츠를 우리가 듣고 읽는 그 인풋의 과정을 통해서 단어의 경험을 많이 쌓아간 친구들일수록 당연히 그 단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영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경험치를 쌓지 못한 친구들은 단어 하나를 단편적인 뜻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장을 만들어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empty라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empty라는 단어가 비어있는 이라는 단편적인 하나의 뜻으로만 알고 외웠던 친구들은 이게 이제 또 동사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You'd better empty the trash can right now. 그 쓰레기통 지금 비우는 게 좋을걸? 약간 이런 뉘앙스잖아요. 근데 그 비우다라는 말과 비어있는 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았을 때 품사가 다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것을 품사라는 용어나 동사 혹은 형용사
이런 문장 성분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런 다양한 문장들을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접해 보았는지에 따라서 이런 문장들을 보았을 때 아주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한글말 해석을 거치지 않더라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어차피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해석을 많이들 시키시니까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이게 비워 있는 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이들이 우리말로 쓰레기를 비워야 한다, 쓰레기를 비운다 라는 어떤 우리말 자극을 평소에 많이 들었던 우리말을 사용하는 우리에게는 아주 평이한 그런 해석이잖아요. 쓰레기를 비워야 한다 이런 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해석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 과정이 있다면 사실은 이 문장의 뼈대에다가 어떻게 살을 붙이는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문법 용어로는 수식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수식어가 때로는 관계대명사 절로 혹은 분사로 뭐 이렇게 수식이 되어지는 그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마다 이 단어 뜻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라는 것을 일일이 우리말로 분석하듯이 학습을 한다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릴 것이고, 아이들은 이렇게 다양한 문장의 경험치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자유롭게 영작도 좀 할 수가 있고 문장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영어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우리가 해석에 연연하느라 영어에 대한 어떤 경험치를 만드는데 굉장히 우리가 좀 소홀할 수밖에 없는 영어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영어 영상이나 영어 책의 노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어휘의 다양한 쓰임을 알지 못한 채로 그 해당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만 익히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응용해서 사용할 줄을 모른다, 그러면은 헛공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다행히도 나라에서 이제 2022년 교육 과정에서는 표현력의 중요성, 전반적으로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각 영역별에 몰입하는 형태의 학습보다는 통합해서 인풋과 아웃풋, 영어를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의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을 한다라는 큰 방침을 정해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침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이 저는 모국어 습득 방식의 이 영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학원을 보내시건 엄마표를 하시건 우리 아이가 배우는 영어 습득의 방법이 어휘를 학습하는 어떤 측면에 있어서라든지 문법을 학습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아이가 배우고 있는지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보완하셔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이제 뭐 결론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죠. 단어를 습득하는 과정은 결단코 한순간에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결론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결국 이것은 뭐 학원에서 몇 개월 과정 뭐 이런 걸로 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오랜 기간 아이가 끊임없이 영어의 소리에 노출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충분히 일상에서 많이 경험을 하는 기간들이 뭐 짧게 아주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건 아니면 초등 6년 동안 꾸준하게 이루어지건 영유 때부터 시작해서 길게 아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어지건, 이런 경험치들이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런 자연스러운 인풋을 통해서 어휘의 쓰임, 그리고 어휘가 어떻게 문장 성분으로 문법적으로 쓰이는지 이런 부분까지 알 수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품사를 하나하나 배우지 않아도, 문장 성분에 대한 어떤 문제집을 풀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영어 문장을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어휘에 대한 경험치, 그리고 어휘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문법적인 경험치가 굳이 문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일상에서 오랫동안 꾸준하게 주어졌는지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게 단어와 문법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뭐 초등 시기에 다 끝내야 된다,
뭐 중학교 시기에 다 끝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자꾸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시면 이제 언어는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에서 자극이 되어지면서 이런 어휘의 경험치를 만들어 주어야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입시에 가서도 술술 읽히는 그 모의고사 문제지나 이제 내신의 범위가 갑자기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도 이제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꾸준히 여전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영어 노출 방법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꾸준히 간다면 이 개정 교육 과정과 더불어서 정말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힐 수 있는 방법을 잘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